네, 안녕하세요. 위험물 자격증의 모든 것 카페의 멘토입니다. 위험물의 성질 및 취급 네 번째 시간으로 이제는 제4류 위험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제4류 위험물은 좀 내용이 많다 보니까 두 개로 나눠서 영상이 만들어질 거고요. 첫 번째 영상은 특수이나물, 일석이류, 알코올류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두 번째 영상에서는 나머지 종류들 모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4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도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보시면은 이러한 식으로 표로 만들어져 있고요. 류별, 그리고 품명, 그리고 지정수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류별을 보시게 되면 제4류 위험물이고요. 4류고요. 품명에는 이제 특수 인화물이라는 게 있고, 이 4류는 좀 다른 류별하고 다르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일석이류, 알코올류, 이석이류, 삼석이류, 그리고 사석이류, 동식물 유류가 있는데 이 중 그 일석이류에는 비수용성하고 수용성으로 나뉘고요. 이석이류도 비수용성, 수용성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삼석유류 같은 경우에도 비수용성, 수용성으로 이렇게 나뉘게 되다 보니까 각각의 그 이제 종류들이 있겠죠. 특수인화물의 종류들, 비수용성의 종류들, 그리고 일석유류 수용성의 종류들, 이석유류, 삼석유류 이제 비수용성, 수용성 다 나눠져 있거든요. 그거를 다 이제 구분해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시중 책들은 아마 수용성, 비수용성 구분을 안 해놨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법으로 이 물질은 뭐 수용성이다, 비수용성이다 이게 나눠져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유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나눠져 있지 않고요. 저는 이 비수용성하고 수용성 관련해서 모두 나눠서 알려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정수량은 이런 식으로 수용성, 비수용성 다 따로따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위험 등급도 1등급부터 3등급까지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표적으로 이러한 표를 한번 눈으로 볼 필요가 있고요. 잠시 후에 이러한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종류하고 각각의 특성들, 대표적인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들에 대한 특성들 설명을 드리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할게요. 제4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이 지정수량이에요. 지정수량. 나머지 1에서 66까지는 모두 지정수량의 단위가 킬로그램이었거든요. 킬로그램이었는데 이 4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만 리터로 나타내게 됩니다. 리터로. 제6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도 액체예요. 산화성 액체이지만 그놈도 킬로그램으로 나타내거든요. 그놈도 킬로그램으로 나타내는데 이 4류 위험물만 이렇게 리터로 나타낸다는 거, 이거는 꼭 구분해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4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성질이 뭐죠? 인화성 액체예요.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석유류들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다 4류 위험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게 표로 나타냈고요. 여기 보니까 암기법이라고 안 적어놨어요. 그쵸? 이 암기법은 제가 각 그 품명별로, 석유류별로 공부 시작하기 전에 암기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때 확인하셔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참고 부분으로 갈게요. 참고 부분에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것도 앞선 시간들처럼 마찬가지로 각 그 품명들에 관한 그 정의예요, 정의. 이것도 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다 나오는 내용이고, 모두 다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암기를 해 주시면 좋지만, 암기를 못하겠다. 그러면은 괄호치기 대비 식으로라도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인화성 액체의
정의를 보면은 액체, 삼석유류, 사석유류 및 동식물 유류에 있어서는 일기압 섭씨 20도씨에서 액상인 것으로 한한다. 로서 인하에 위험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나타냈어요. 두 번째, 특수인화물. 특수인화물 같은 경우에는 이황화탄소, 디에틸에테르 대표 물질이죠. 특수인화물의 대표 물질. 그 밖에 일기압에서 발화점이 섭씨 100도씨 이하인 것 또는 인하점이 섭씨 영하 20도 이하이고 B점이 섭씨 40도 이하인 것을 말한다. 그리고 3번 일석유류, 제1석유류는 아세톤 휘발유, 일석유류의 대표적 물질이죠. 아세톤 휘발유, 그 밖에 일기압에서 인하점이 섭씨 21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4번 알코올류, 한 분자를 구성하는 탄소 원자의 수가 1개부터 3개까지인 포화 1가 알코올로서 농도가 60 중량 % 이상인 것을 말한다. 그래서 60 중량 %가 안 되면 알코올류에 포함이 안 되겠죠. 다음 이석유류, 등유, 경유 대표 물질이고요. 그 밖에 일기압에서 인하점이 섭씨 21도 이상 7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제3석유류, 중유, 클레오스트유 그 밖에 일기압에서 인하점이 섭씨 70도 이상 20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제4석유류, 기어유, 실린더유 그 밖에 일기압에서 인하점이 섭씨 200도 이상 25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동식물 유류, 동물의 지육 또는 식물의 종자나 과육으로부터 추출한 것으로서 일기압에서 인하점이 섭씨 25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이렇게 이제 각 품명별로 이제 정의를 내려줬는데 요즘 나오는 문제 트렌드는 이거 전체 다 쓰라는 문제는 안 나와요. 제 이석류의 정의를 쓰시오. 예전에는 나왔지만 요즘은 이렇게 정의를 모두 쓰시오. 이런 식으로는 문제가 안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로 쳐가지고 인하점이 섭씨 영하 20도, B점이 섭씨 40도 이하인 거. 이런 식으로 괄호를 쳐서 괄호를 넣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황화탄소, 디에틸에테르 요게 괄호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숫자 부분이 괄호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석유류도 마찬가지 아세톤 휘발유 섭씨 21도 미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알코올류 같은 경우에도 한 분자를 구성하는 탄소가 1개부터 3개까지인 포화 1가 알코올로서 농도가 중량 % 이상인 거, 60 중량 % 이상인 거. 이석유류도 등유, 경유 그 밖에 섭씨 21도 10도 미만인 거. 삼석유류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시겠죠? 이거 동식물류도 250도가 중요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체크해 드린 것만 그 암기하셔도 나머지는 다 반복되는 거예요. 그 밖에 일기압에서 인하점이 다 반복이 되는 거다 보니까 아마 다 암기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볼게요. 공통성질 및 저장 취급 시 유의사항. 그래서 공통성질하고 저장 취급 유의사항. 앞선 그 1류, 2류, 3류에서도 이거 다 같이 봤지만, 이거 다 쓰라는 문제는 안 나오고요. 보통 필기에서 이제 보기라든지 아니면은 실기에서, 어떠한 물질을 유추해내기 위해서, 약간의 몇 개 정도만, 갖다가 쓸 수 있다. 라는 거. 그 정도만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공통성질 한번 읽어볼게요. 제4류위험물의 공통성질. 대부분 유기화합물로서, 유기화합물이래. 앞서 공부했던 건 다 무기화합물이었죠. 근데 4류위험물은 이제 유기화합물이래요. 유기화합물로서 대단히 인하하기 쉬운 인화성 액체이다.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고, 공기와 약간 혼합되어 있어도 연소한다. 그래서 이제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고, 요게 이제 증기 비중을 얘기하는 거죠. 증기 비중. 증기 비중을 이야기하는 거고, 일반 비중
그 밑에 줄 보시면은 일반적으로는 물보다 가볍고 요게 이제 일반 비중이거든요. 일반 비중. 증기 비중하고 일반 비중하고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일반 비중은 그 물질의 고유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어느 공식으로도 구해낼 수가 없고, 이거는 실험치에 의한 비중값이기 때문에 요거는 모두 그냥 암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각 물질의 그 측정하려는 비중을 측정하려는 물질의 밀도를 알면 비중을 구할 수 있긴 해요. 비중을 구할 수 있긴 한데 거기까지는 들어가지는 못할 것 같고요. 일단 증기 비중 같은 경우에는 구해낼 수는 있습니다. 해당 물질의 분자량을 공기의 평균 분자량으로 나누게 되면 이 증기 비중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실제 실기 시험에서도 어떠한 물질 디에틸 에테르의 증기 비중을 구하시오, 톨루엔의 증기 비중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실제로 계산 문제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 물질의 분자량을 뭘로? 공기의 평균 분자량이면 보통 우리는 29로 나타내고요. 29로 이제 쓰니까 29로 암기를 하시면 되긴 하는데, 혹시나 문제에 단서로 이렇게 공기의 평균 분자량은 28.84이다. 이런 식으로 단서가 붙게 되면 29를 넣으면 틀리고요. 요걸 대입해서 풀어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해당 물질 분자량을 넣고 그걸 나누기 28.84 해가지고 나오는 값이 증기 비중이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단위가 없다라는 거. 단위 써주시면 안 됩니다.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밀도 단위 쓰고 막 그러세요. 근데 이게 그램, 뭐 킬로그램 다 나눠지는 거니까 단위가 없는 비중이다. 단위가 없으니까 단위를 절대 쓰시면 안 되고요. 평균 분자량으로 나눈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번 한번 읽어볼게요. 전기의 부도체로서 정전기가 축적되기 쉽고 정전기의 방전, 불꽃에 의하여 인하하는 것도 있다. 정전기 조심하라는 얘기고요. 연소 범위 하한값이 낮은 것이 많아 증기가 소량 누설되어도 화재 발생의 위험성이 있다. 네, 그렇다고 하네요. 자, 2번 저장 취급 시 유의사항 화기의 접근은 절대로 금한다. 당연하고요. 증기 및 액체의 누출을 피한다. 이것도 당연한 말이에요. 밀봉하여 통풍이 잘 되는 냉암소에 보관한다. 액체의 이송 및 혼합 시 정전기 방지를 위한 접지를 한다. 증기의 축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풍 장치를 한다. 인하점 이상으로 가열하여 취급하지 않는다. 요거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다 아는 그런 내용들이죠. 우리가 휘발유나 뭐 이런 기름들 생각하면은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사항들을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되시겠죠? 자, 그럼 다음 참고로 한번 볼게요. 사료위험물의 시험 방법 및 판정 기준이라고 해서 앞선 1에서 36까지 나와 있던 그 세부 기준에 나와 있는 똑같은 내용들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인하점 측정 시험의 종류 해서 1번 태그 밀폐식, 그리고 신속 평형법, 그리고 클리브랜드 개방법, 개방컵, 클리브랜드 개방컵, 이거 오타 아닙니다. 컵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쓰는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이렇게 세 가지 제목만 측정 방식 제목만 이렇게 쓰는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고, 태그 밀폐식에 관련된 그 내용들이 이제 출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대부분 태그 밀폐식 같은 경우 신속평형법, 뭐 클리브랜드 개방컵 이러한 그 제목들의 그 각 내용들은 이제 관련도 문제를 풀다 보면 제가 해설에 그 상세하게 모두 이렇게 기록을 해놨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수치 부분, 숫자 부분들만 좀 유심히 보시면은 괄호치기 대비형 문제로 풀이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 시험에서 태그 밀폐식에 관련된 뭐 기준을 5가지 쓰시오 이런 문제는 절대 안 나오고요. 그런 기준을 한 5문장 쭉 나열해 놓고선 숫자 부분 들어간 부분만 괄호 쳐가지고
괄호 쳐서 숫자 부분만 이제 적을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실기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니까요. 많이 출제되는 건 아니고요. 가끔 출제가 되니까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들은 이제 관연도 문제를 풀면서 공부하시기를 바라고요. 일단은 이 세 가지 명칭에 대해서는 꼭 암기를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제4류 위험물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봤고요. 이제 지금부터 세부적으로 제4류 위험물을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4류 위험물. 제4류 위험물이고요. 대표적 성질이 뭐였었죠? 인화성 액체. 인화성 액체가 이제 대표적인 그 성질이고요. 우리는 여기서 뭘 조심해야 된다? 지정수량 단위가 뭐였다? 리터였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킬로그램 쓰면 틀려요. 되시겠죠? 그래서 제4류 염물 요게 이제 유별이 될 거고 이제 품명을 적어 볼게요. 품명은 일단 특수인화물, 특수인화물, 그리고 제1석유류, 그 다음에 알코올류. 이번 시간은 여기 알코올류까지만 좀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지정수량하고 위험 등급을 적어보면은 특수인화물은 1등급이에요. 1등급에 50리터. 1등급에 50리터고요. 제1석유류는 2등급인데 지정수량은 이제 좀 나뉠 거예요. 수용성하고 비수용성하고 이렇게 나뉠 겁니다. 그래서 수용성은 400리터고요. 그리고 비수용성은 200리터가 돼요. 되셨죠? 다음에 알코올류는 2등급에 400리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구분을 해 주시고 이제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수 인화물의 종류는 이제 이황화탄소가 있고 디에틸 에테르가 있고, 그리고 아세트 알데히드, 그리고 산화 프로필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 놈은 특이디아산이라고 암기를 해주시면 돼요. 특이디아산 이렇게 암기를 해 주시면 되고요. 이 황화탄소의 이제 화학식은 CS2. 이황화탄소는 CS2고요. 디에틸에테르는 C2H5. 에틸이 두 개. 에틸이 두 개. 그쵸? C2H5 O C2H5. 그쵸? C2H5가 두 개, 그리고 산소가 붙어 있는 게 디에틸 에테르다. 되시겠죠? 자, 아세트 알데히드 CH3 CHO CH3 CHO. 산화프로필렌은 CH3 그리고 CH2O. 그래서 CH3 CH2, CH2, CHO 이렇게 암기하셔도
무방은 한데 이게 이제 결합 순서에 의해서 이러한 식으로 결합이 되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특수 이나물은 이렇게 네 가지 정도만 알고 있으시면 되고요. 각각의 이제 각각의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황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일단 비수용성입니다. 비수용성인데 사실 법에는 이렇게 일석이류처럼 수용성, 비수용성으로 이렇게 나뉘어 있어요. 일석이류나 뭐 이석이류, 삼석이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특수 이나물 같은 경우에는 비수용성, 수용성으로 나뉘어 있지가 않습니다. 법에 명시가 되어 있질 않아요. 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데 이놈은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비수용성으로 제가 적어 놓은 거고요. 실제 시험에서도 비수용성이라고 답이 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법에 따라서 뭐 비수용성이랑 수용성 나눠 있지 않기 때문에 얘는 빼야 된다라고 해서 채점을 잘못하게 되면 그거는 뭐 할 말은 없는 거죠. 할 말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전 시험에서는 그렇게 나왔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적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황화탄소의 반응식 알고 계셔야 되고요. 연소 반응식 알고 계셔야 되고요. 다시 적을게요. 연소 반응식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연소 반응식을 또 얘기하려면 사류 위험물에서 또 연소 반응식을 얘기를 하려면 좀 한 가지 좀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C와 H로 구성된 물질이 많아요. C와 H로 구성된 물질이 많아요. 이황화탄소처럼 이러한 놈들이 있어서 좀 예외긴 하지만 대부분이 C와 H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 산소와 결합을 하면 연소를 하면은 생성물은 뭐가 나와요? CO2하고 H2O가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C와 H로 된 물질의 화학식만 넣으면 연소 반응식은 사류 위험을 싹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되시겠죠? 그 기타 자료 게시판에 이제 반응식 자료를 보시면은 이 연소 반응식도 많이 있으니까 이러한 내용을 한번 찾아보시면서 아 그렇구나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반응식 암기에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연소 반응식이 이제 중요하고요. 얘는 왜냐면 CS2다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CO2하고 H2O가 나오는 그런 반응식이 아닐 거예요. 아닐 거예요. 그럼 한번 적어볼까요? 반응식을. 자, CS2에다가 O2를 더하니까 SO2가 나오고 뭐가 나와요? CO2가 나오더라.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건 뼈대고 앞에 개수를 맞춰 보니까 3개, 2개 이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이 반응식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황화탄소가 연소할 경우 생성되는 독성 기체에 뭐 화학식을 쓰시오 그러면 SO2를 적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되시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연소할 때 이 이황화탄소는 푸른색의 불꽃을 내요. 푸른색 불꽃을 낸다라는 거. 요것도 보기에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푸른색 불꽃 꼭 기억해 두세요. 이황화탄소는 푸른색 불꽃. 그리고 요 놈을 저장할 때 어떻게 저장을 하느냐? 어떻게 저장하냐면 철근, 콘크리트, 수조 속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철근, 콘크리트, 수조 속에 보관을 하게 돼요. 왜? 가연성 증기를 발생 억제시키려고
억제하기 위해서 철근 콘크리트 수조 속에 보관을 한다. 물 속에 보관한다라는 얘기예요. 물 속에. 되시겠죠? 이황화탄소는 이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디에틸 에테르도 사실 비수용성입니다. 비수용성. 요것도 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물에 안 녹아요. 이황화탄소하고 디에틸 에테르는 이 두 놈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물에 녹지 않는다. 그래서 비수용성으로 구분을 해놨고요. 요 놈은 직사일광에 노출되면 분해하여 과산화물을 생성합니다. 화물을 생성한다. 그렇기 때문에 요 놈은 어디다 보관해? 갈색병에 보관하게 돼요. 갈색병에. 그래서 요 놈은 갈색병에 보관한다. 그리고 요 놈은 이 과산화물을 과산화물 생성된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과산화물 생성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화물 검출 시약이라는 게 있어요. 검출 시약이 있는데 요 시약이 어떤 게 들어가냐면은 요오드와 칼륨, 용액, 다시 요오드와 칼륨 수용액, 10%짜리가 시약으로 사용이 되고 요 놈을 넣었을 때 색깔이 황색으로 변하게 되면 과산화물이 생성이 되었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과산화물을 제거하는 시약이 있어요. 제거하는 시약이 황산제일철. 좀 칸이 적네요. 황산제일철하고 환원철은 과산화물을 제거하는 시약이다. 그리고 이 과산화물 생성을 방지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디다 써야 되지? 여기다 써야 되나? 과산화물 생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40메시 구리망에 넣어준다. 40메시 구리망을 넣어주면은 과산화물을 생성하는 거를 방지를 할 수 있다고 해요.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요. 또 이 디에틸 에테르는 저장 시 많은 양을 저장할 경우 여기다 적고 지워야 되겠네. 많은 양을 저장할 경우에는 불활성 가스를 좀 봉입을 해야 되고요. 적어 드릴게요. 대량 저장 시 불활성 가스 봉입을 해줘야 되고, 또 이 디에틸 에테르를 만드는 방법이 있거든요. 디에틸 에테르를 만드는 방법은 에틸 알코올의 축합 반응으로 이 디에틸 에테르를 만들게 됩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요 정도 디에틸 에테르는 요 정도까지 요거 좀 지울게요. 산화프로필렌 저기 설명드릴 때. 그래서 비수용성이고 직사일광에 노출되면 과산화물이 생성이 되는데 과산화물의 검출 시약으로는 요오드 칼륨 10% 수용액
요오드와 칼륨 10% 소용액을 넣어서 이제 변색이 되냐, 황색으로 변하면 아, 과산화물이 생성됐구나 확인이 되는 거고요. 이 과산화물을 제거할 때 사용하는 그 시약으로는 황산 제일철, 환원철이 들어간다. 그리고 이 과산화물을 생성 방지하기 위해서는 40mc의 구리망을 넣어준다. 까지. 그리고 대량 저장 시에는 불활성 가스를 봉입하고 이 디에틸 에테르는 에틸 알코올의 축합 반응으로 제조를 하게 된다. 여기까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아세트 알데히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자, 아세트 알데히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뭔지는 몰라도 은거울 반응, 펠링 반응, 요 단어가 나오면 아세트 알데히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은거울 반응, 펠링 반응, 아세트 알데히드다. 그리고 요 아세트 알데히드는 에틸 알코올을 산화, 그리고 아세트산을 환원 시켜서 그 아세트 알데히드를 만드는데요. C2H5OH 요게 뭐죠? 에틸 알코올이잖아요. 요거를 산화를 시키면 CH3CHO 아세트 알데히드가 나오고요. 또 얘를 또 산화를 시키면 CH3COOH라는 초산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 때가 산화. 그럼 반대로 초산을 환원시키면 아세트 알데히드가 나오고요. 아세트 알데히드를 환원을 시키면 에틸 알코올이 나온다 라는 거. 그래서 이거 산화 환원 반응식, 이것도 기억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되시겠죠? 그리고 요 놈 같은 경우에는 그 구리, 은, 또 수은, 마그네슘, 다시 쓸게요. 요 놈을 환원시키면 이렇게 가는 거고, 수은, 마그네슘, 요런 놈들하고 이제 반응을 하게 되면 폭발성 아세틸리드, 아세틸레이트, 아세틸라이트, 아세틸레이드 뭐 다 같은 말입니다. 요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리고 디에틸 에테르처럼 요 놈을 저장할 경우 저장 시 불연성 가스 불연성 가스나 수증기를 봉입해서 보관을 해주면 된다. 되시겠죠? 그러고 나서 요 아세트 알데히드도 디에틸 에테르도 마찬가지지만 아세트 알데히드, 산화 프로필렌 모두 다 연소 반응식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연소 반응식은 모두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되시겠죠? 자, 산화 프로필렌 같은 경우에도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같아요. 요 부분. 구리, 은, 수은, 마그네슘하고 이제 반응을 하게 되면 폭발성 아세틸리드가 생성되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 정도까지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산 알칼리와 뭐 중합 반응이라는 뭐 이야기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관연도 보시면서 체크하실 부분이고요. 산화프로필렌은 이제 특수 인화물이고 지정수량, 위험 등급, 화학식, 그리고 구리, 은, 수은, 마그네슘과 이제 반응을 하게 되면 폭발성 아세틸리드를 생성을 하게 된다 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특수인화물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돼요. 특수인화물은 특이디아산, 이 순서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요거 두 개 비수용성, 요거 두 개 수용성, 비수.
되시겠죠? 특이디아산 비수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제 제1석유류로 넘어갈 건데요. 제1석유류 수용성은 아세톤, 피리딘, 그리고 시안화 수소 이렇게 돼 있어요. 아세톤, 그러니까 제1석유류는 아세톤, 피리딘, 시아나수에서 수아피시 이렇게 할 건데 암기 방법이 수아의 피시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다시 적을게요. 수아의 피시. 그래서 수아의 PC인데 의가 이제 어디서 나올 거냐면은 이 비수용성에서 의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수아의 PC라고 이제 외워주시면 됩니다. 이쪽에서 나오는 그 의산 메틸이라고 있는데요. 의산 메틸만 수용성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따 갖고 올 거예요. 그래서 수아의 PC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일석유류 수용성입니다. 그래서 아세톤의 화학식을 적어보면 CH3, CO, CH3, CH3CO, CH3 이렇게 되고요. 피리딘 같은 경우에는 C5H5N, 시아나수는 HCN 이렇게 화학식을 외워야 되고요. 자, 수용성의 아세톤 같은 경우에는 뭐가 이제 중요하다? 요오드 포름 반응을 한다. 뭔지는 몰라도 요오드 포름 반응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요 놈이 이제 피부에 닿으면 탈지 작용을 한다. 탈지 작용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다음 직사일광에 노출되면 분해하여 과산 화물 과산 화물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갈색병에 보관하게 되죠. 되시겠죠?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실기나 필기, 보기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자주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기억해 주면 되고요. 그리고 피리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화학식하고 구조식. 자, 지금 이런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런 화학식이나 구조식 그 세부적인 특징은 여기 보시면은 그 필수 암기 사항이라는 제본 교재가 있거든요. 제본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모두 다 있으니까는요. 그거 확인하셔가지고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조식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피리딘의 구조식 알아셔야 되고, 시아나수소 같은 경우에는 HCN이라고 하는데 이게 완전히 이게 맹독성 가스예요. 맹독성 물질이에요. 맹독성 물질이고 지정수량이 아니죠. 분자량이 27이다. 이게 자주 나오더라고요. 시아나수소 분자량이 27이다. 그러니까 분자량 27하고 맹독성이라는 두 단어를 보고선 시아나수소로 유추해서 문제를 풀어내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석유류 수용성 같은 경우에는 수아의 PC에서 수아의
PC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수용성 넘어갈게요. 비수용성. 비수용성으로 넘어가면은, 요거는 좀 억지로 좀 외워 주셔야 돼요. 제가 암기법을 발견하지를 못해가지고, 휘, 벤, 톨, 매, 꼴, 초, 산. 휘, 벤, 톨, 매, 꼴, 초, 산. 휘, 벤, 톨, 매, 꼴, 초, 산. 꼴초산인데 꼴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다시. 비수용성에는 휘, 벤, 톨, 매, 콜, 초, 산.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네요. 휘, 벤, 톨, 매, 콜, 초, 산 해가지고 휘발유가 있고요. 벤젠이 있고 휘벤 그리고 톨루엔이 있고 메틸, 에틸, 케톤, 메틸, 에틸, 케톤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콜로디온, 그리고 초산 에스테르류, 초산 에스테르류라는 게 있고 또 의산 에스테르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초산 에스테르류에는 초산 메틸 그리고 초산 에틸 그리고 초산 프로필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초산 메틸, 초산 에틸, 초산 프로필 그리고 의산 에스테르류에는 의산 메틸이 있고 의산 에틸이라는 게 있고 의산 프로필이라는 게 있어요. 의산 프로필. 그래서 요거 암기법이 비수용성은 휘, 벤, 톨, 매, 콜, 초, 산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돼요. 휘, 벤, 톨, 매, 콜, 초, 산. 그리고 아까 그 수용성에 의, PC라고 했는데 의가 빠졌었잖아요. 그 의가 요 의산 메틸이에요. 의산 메틸. 큰일 났다. 지우고 의산 메틸의 의자가 요 의자입니다. 의산 메틸. 그래서 이 의산 메틸 같은 경우에는 수용성이면서 지정수량 400리터예요. 200리터가 아니고 400리터가 됩니다. 요게 기능사 필기시험에 나왔었어요. 나왔었으니까 수용성 400리터로 공부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수용성을 한번 좀 알아보게 되면 휘발유라는 게 우리가 일반 알고 있는 가솔린 그걸로 보시면 되고요. 화학식이나 뭐 이런 건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일석이류의 휘발유는 비수용성이니까 200리터다. 이렇게만 알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벤젠이죠. 벤젠. C6H6. 이제 오류 위험물도 그렇고 사류 위험물에 이제 다른 석유로 가시면 이제 벤젠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벤젠 C6H6에서 H가 하나 빠져가지고 다른 거가 붙고 H가 몇 개 빠지면서 다른 거가 붙고 이러면서 이제 각각의 이제 물질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준이 되는 물질이 되는 겁니다. 벤젠이. 그래서 벤젠의 C6H6라는 거 그
화학식 알아두시고요. 특히 중요한 거 구조식을 알고 계셔야 돼요. 구조식은 이렇게 육각형을 그리고요. 안에 동그라미로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요. 혹은 이렇게 또 육각형을 그리고 이렇게 짝대기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 칸씩 떼어가지고 그려주시면 됩니다. 둘 중에 편한 걸로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공명구조라고 해가지고 좀 화학을 공부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배우고요. 일단은 이렇게 육각형에 동그라미를 하든 육각형에 짝대기를 긋든 이렇게 해가지고 요 놈의 구조식이 요거다 라고만 알고 계시면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벤젠은 특징이 무색 투명하고 방향성을 갖는 액체다. 요게 좀 많이 나와요. 방향성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방향성은 액체고 요놈은 이제 부도체, 전기의 부도체다 보니까 정전기 화재의 위험이 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알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구조식을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번외로 이제 문제에서 요 위에다가 좀 쓸게요. BTX라는 게 있거든요. BTX. 요런 게 있는데, 요거에 대한 그 B에 해당하는 물질, T에 해당하는 물질, X에 해당하는 물질에 대해서 자기 화학식을 써라, 이렇게 구조식을 그려라, 이렇게 나올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B는 벤젠을 말하고요. T는 톨루엔, 그리고 X는 자일렌이라고 하고 이제 크실렌이라고도 부릅니다. 벤젠, 톨루엔, 자일렌. 그래서 BTX. 그래서 요거까지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톨루엔, BTX의 가운데 T에 들어가는 톨루엔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은 얘는 C6H5 CH3예요. 자, 제가 벤젠을 말씀드릴 때 C6H6에서 H가 하나 빠지고 다른 놈이 하나 치환돼 가지고 이제 물질들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톨루엔이 그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C6H6에서 H가 하나 빠져버리고 CH3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요 놈의 구조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동그라미에다가 하나가 H가 빠져버리고 CH3가 들어가는 거예요. 요게 톨루엔의 구조식이 되는 겁니다. 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 톨루엔 화학식과 구조식을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요 놈도 마찬가지 무색 투명이고 벤젠 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요 놈도 방향성 액체입니다. 벤젠 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벤젠 고리라고 해요. 벤젠 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 액체로 분리우고요. 이 톨루엔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나중에 이제 오류 위험물에서 이제 배우겠지만 트리니트로톨루엔이라는 그 TNT 폭발물이 있어요. TNT라는 폭발물이 있는데 그 놈을 만들기 위한 재료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가냐면 오류 위험물에서도 말씀드릴 거예요. 톨루엔에 진한 질산하고 이제 황산을 함께 섞어주면은 트리니트로 톨루엔이라는 놈, 얘 명칭이 TNT라고도 부르거든요. 트리니트로톨루엔을 만드는 그 반응식이에요. 요거를 이제
이렇게 반응식으로 쓸 수도 있고요. 요 놈을 이제 문장으로도 쓸 수 있겠죠. 톨루엔에 진한 질산과 진한 황산을 섞으면, 진한 질산과 진한 황산을 반응시키면 트리니트로톨루엔이 생성이 된다. 이렇게 한글로도 쓸 줄 아셔야 되고, 이렇게 반응식으로 여기다 이제 화학식을 집어넣으면 이제 반응식이 되겠죠.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니트로화가 되는 거예요. 니트로화. 해서 화학식을 각자 다 넣어주면은 반응식이 될 거고요. 요 놈을 한글로 문장으로 이제 나열하면 톨루엔에다가 진한 질산과 진한 황산을 반응시키면 트리니트로 톨루엔이 된다. 이렇게 한글로도 문장으로도 쓰실 줄 아셔야 돼요.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 이제 메틸 에틸 케톤 해서 메틸 CH3 그리고 케톤기는 CO죠. 케톤기는 CO. 그래서 메틸 에틸 C2H5 메틸 에틸 케톤 CO가 요게 이제 케톤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CH3CO, C2H5. 우리가 아세톤 한번 봐볼까요? 아세톤. 여기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메틸이 두 개에다가 CO니까 디메틸 케톤이라고도 불러요. 디메틸 케톤. 메틸이 두 개 케톤, 디메틸 케톤. 그게 아세톤도 그렇게도 불린다. 그래서 메틸 에틸 케톤은 메틸하고 에틸기하고 결합된 거다. 케톤기로. 그래서 이렇게 CH3CO, C2H5가 된다. 됐죠? 이 콜로디온은 이제 그냥 일석일 비수용성으로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초산 메틸, 초산 에틸, 초산 프로필 요거 같은 경우에도 초산이 CH3, COOH거든요. H거든요, H. 근데 이제 요 H가 빠져버려요. 이렇게. 빠져버려가지고, 메틸기가 붙으면 초산 메틸. 한번 그려볼까요? H가 쏙 빠져버리고, 메틸, CH3가 붙으면 초산 메틸이 되고요. CH3, COO, C2H5, 에틸이 붙으면 초산 에틸이 되고요. 그리고 초산 CH3, COO, 프로필 C3H7이 붙으면 초산 프로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초산이 뭐였어요? CH3COOH예요. 여기에서 요 H가 빠지고 메틸이 붙냐, 에틸이 붙냐, 프로필이 붙냐 그렇게 나눠서 이렇게 암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자, 의산 메틸, 의산 에틸, 의산 프로필도 마찬가지예요. 의산이 의산이 HCOOH예요. 의산이라는 게 HCOOH인데 여기서 H가 빠지고 메틸이 붙으면은 HCOO CH3가 붙으면 의산 메틸이 되는 거고 HCOO C2H5가 붙으면 의산 에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HCOO C3H7 프로필이 붙으면은 의산 프로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화학식을 암기를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시겠죠? 자, 휘발유, 벤젠, 톨루엔, 메틸, 에틸, 케톤. 여기서 요까지 좀 아셔야 되네. 메틸, 에틸, 케톤의 연소 반응식까지 아셔야 되고, 콜로디온, 초산 에스테르, 의산 에스테르. 그래서 암기 방법은 휘벤톨메, 꼴초산, 수용성은 수아의 PC, 휘벤톨메, 꼴초산. 이렇게 암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석이류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요. 이제 알코올류로 넘어갈 건데요. 알코올류는 2등급에 400리터.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메틸,
메틸 알코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에틸 알코올이 있습니다. 메틸 알코올은 메틸이니까 CH3에 OH가 붙은 거고, 메틸에다가 OH가 붙은 거고, 에틸 알코올은 에틸이니까 C2H5에 OH가 붙는 거겠죠. 됐죠? 그래서 메틸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업용 알코올이고요. 공업용 알코올이고, 그리고 목정이라고도 부릅니다. 목정. 시험 문제는 나오진 않는데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적어드려요. 메틸 알코올은 공업용 알코올이고 목정이고 먹으면 죽습니다. 먹으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시신경 마비를 불러올 수가 있으니까 메틸 알코올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엄청 조심하셔야 됩니다. 눈 멀어요. 잘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얘는 독성이 있겠죠. 독성. 그러니까 메틸 알코올은 엄청 조심해야 되는 그런 물질입니다. 시신경 마비, 눈이 멀어요. 독성이 있고 요놈의 이제 연소 반응식 아주 중요하고요. 요놈의 산화 반응식 산화 반응식. 그래서 요 산화 반응식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출제가 됐냐면은 이게 산화하는 반응식을 써라 해가지고 이 CH3OH에다가 더하기 O2를 했더니 HO 더하기 H2O. 그래서 요 놈이 이제 포름알데히드예요. 포름알데히드. 그러니까 좀 생소하잖아요. 포름알데히드라는 게. 이 문제가 이제 출제된 적이 있어가지고 요 반응식도 이제 우리가 기억을 좀 해야 될 그 반응식 중에 하나다. 되시겠죠? 자, 그런 다음에 요 놈의 그 산화환원. 지금 산화 반응식을 적었잖아요. 산화 반응식을 적었는데 산화환원 반응식을 한번 좀 적어 볼게요. 어디다 적지? 여기다 적어야 되겠다. 여기 밑에다가 적어 드릴게요. 자, 산화환원 반응식 산화환원 반응식을 한번 적어보면 CH3OH가 산화하게 되면 HCHO라는 포름알데히드가 생성이 되고요. 요 놈이 또 산화를 하게 되면 HCOOH라는 의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의산. 그리고 또 요 반대로 여기는 산화고 여기는 환원이겠죠. 의산이 환원되면 포름알데히드가 되고 포름알데히드가 환원이 되면 메틸 알코올이 된다. 그래서 요것도 알고 계시면은 좋은 내용이죠. 그래서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에틸 알코올 C2H5 OH가 이제 화학식이 되고요. 요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매일 먹는 아주 좋아라 하는 E3 원료. E3라고 쓰면 안 되겠구나. 죄송합니다. E3 원료가 아니고 일반 술의 원료.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일반 술의 원료라고 원료로 사용이 되고 얘는 주정이라고도 부릅니다. 메틸 알코올은 목정, 에틸 알코올은 주정. 되시겠죠? 그리고 에틸 알코올 하면은 또 요오드, 포름 반응.
에틸 알코올은 또 요오드 포름 반응을 한다. 요오드 포름 반응이 뭔지는 몰라도 에틸 알코올은 요오드 포름 반응을 한다. 이 정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좀 지울게요, 밑에. 요도 포럼 반응을 한다. 그럼 얘도 메틸 알코올처럼 산화 환원 반응식이 있겠죠. 산화 환원 반응식이 있겠죠. 그래서 C2H5OH 가 산화를 하게 되면은 CH3 CHO 아세트알데히드가 되고 이 아세트알데히드가 또 산화를 하게 되면 CH3 COOH 보이시나요? 다시 요놈이 산화를 하게 되면 CH3 CHO 아세트알데히드가 되고 요놈이 이제 산화가 되면 CH3 COOH 초산이 되는 겁니다. 위에 거는 의산, 밑에 건 초산. 반대로 환원이 되면 초산이 환원이 되면 아세트알데히드가 환원이 되면 에틸알코올 이렇게 된다. 됐죠? 여기 위에는 산하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에틸알코올하고 그 에틸알코올의 뭐 연소 반응식은 기본이고 연소 반응은 기본이고 에틸알코올하고 나트륨과의 반응 그리고 에틸알코올과 칼륨과의 반응 여기까지 좀 암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타 자료 게시판에 반응식 한 200개 정도 모아놓은 게시판에 200개 정도 되어 있는 자료가 있는데요. 거기 안에 거의 모든 자료가 모든 반응식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 확인하셔가지고 공부할 때 이런 거 다 확인을 하셔야 돼요. 실제 기출문제로 나왔던 부분들이니까 다 갖고 가셔야 됩니다. 되시겠죠? 자, 그래서 에틸 알코올까지 이렇게 했고요. 한 가지 더 이제 있긴 있는데 이소 프로필 알코올 이소프로필 알코올이라고 해가지고 화학식은 C3H7OH라는 이소프로필 알코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놈은 요놈 이렇게 이제 화학식이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료 위험물에서 좀 특이하게 봤던 거는 일석유류의 수용성 물질에 비수용성이었던 의산 메틸이라는 놈이 수용성으로 들어와서 수아의 PC이다 해가지고 수아의 PC 이렇게 나눠지고요. 비수용성은 휘벤톨메 꼴초산 해가지고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이 벤젠이라는 놈이 이제 기준이 되어서 사류 위험물에서도 이제 다른 석유류에서도 이 H가 하나 빠져버리면서 다른 물질이 이제 만들어질 거고요. 그 대표적인 게 톨루엔이었죠. H가 하나 빠져서 CH3가 붙었고, 그래서 구조식은 이렇게 나왔고, 그래서 벤젠이 이제 기준이 돼서 여러 가지 물질로 파생이 될 거다. 그래서 벤젠은 이 벤젠골이라는 이런 구조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을 갖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벤젠고리를 갖고 있는 모든 화학식들은 이제 다 방향성이 있는 액체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구분해 주시면 되고, 톨루엔 같은 경우에는 트리니스 톨루엔 이제 제조법에 대해서는 오류 위험물에서 다시 한번 언급이 있을 거고요. 알코올류 같은 경우에는 지정수량이 400리터고 얘도 이제 수용성인데 법으로는 명시를 안 했어요. 법에는 명시. 근데 얘도 다 수용성 물질들입니다. 수용성 물질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메틸알코올, 에틸알코올, 이소프로필 알코올이 있는데 메틸알코올은 공업용이라 먹으면 죽고요. 죽기 때문에 시신경마비도 있고 독성이 있기 때문에 죽는 거고 에틸알코올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이슬이의 원료, 일반 술의 원료
가 된다 해가지고 이제 산화 환원 반응식 각각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제4류 위험물의 첫 번째 영상이 이제 마무리가 될 거고요. 잠시 쉬었다가 제4류 위험물 두 번째 영상 마무리 영상을 이제 다시 한번 보면서 4류 위험물을 공부 마무리 하실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잠시 후에 4류 위험물 두 번째 영상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